안녕하십니까. IPGen의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은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로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재생에너지, 신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무한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태양, 바람, 또는 파력 이런 것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뜨지 않으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규칙적인 에너지를 얻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제품들은 무체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 관성, 그리고 대기에 있는 전하를 포집하는 것으로 통해 유한한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에서 그리고 일정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디바이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요. 저희는 무한히 발전되어진 무한 동력 형태가 아니라 효율이 굉장히 좋은 자가형 발전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그리고 제가 제품이 하나하나 구동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물리적 법칙을 지키고 있으나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하나씩 이제 여러분과 슬라이드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국내국의 특허를 이미 다 취득해 놓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중력, 관성, 그리고 대기, 공기 중에 있는 전하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기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모타와 저희들의 모타의 차이점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형상이 이제 자전거 바퀴에 설치되어져 있는 전개도입니다. 지금의 모타들은 축 중심의 구동을 가진다라고 보면 저희는 축이 아니라 림 형태 또는 드럼 형태, 디스크 형태, 각양각 형태의 디자인으로 발전 및 모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의 발전기와 저희 발전기의 특징을 한번 비교 분석해 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풍기를 예로 들자고요. 선풍기를 한 20-30분 정도 틀면 필연적으로 선풍기 뒷면에 열이 발생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열이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열이 왜 날까요? 그렇습니다. 저항에 의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손을 띄어서 앞만 비벼도 열이 나지 않지만 손을 붙여 비비면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모타들은 브러쉬, 코어라는 부품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S라는 자석에 N이 오면 어떻습니까? 달라붙어 버리죠. S와 S는 밀어내지만 S와 N은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교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교번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약 30% 정도의 고정 저항이 발생하더라. 브러쉬, 코어, 교번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100이라는 전기가 들어가면 약 30%는 로스, 열이라는 것으로 치환되어져 버리고 나머지 것들이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력으로 보았을 때 35%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속 회전 또한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속 회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가속기어 또는 감속기어를 넣어서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형상을 가진 것이 지금의 모터들이나 발전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의 제품은요, 먼저 구조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요. 핵심적인 코어와 브러쉬가 없습니다. 시중에는 브러쉬가 없는 모터들은 많이 존재합니다만 코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모터는 없습니다. 저희 제품이 유일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저항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0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불성설이고요. 0에 가깝습니다. 베어링에 의한 마찰
저항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항은 30%이지만 기존의 모터들이나 발전기는 고정저항이 30% 정도 존재하지만 저희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효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발전이 가능하고요. 발전력으로 따지자 그러면 약 80% 정도의 효율을 가집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시험 자료에 의하면 코알렛이 접시형 발전기의 발전 효율이 81.4%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희 제품은 80% 정도의 발전력을 가지다 보니까 저항이 거의 없고 80%의 효율을 가지는 고효율이기 때문에 회전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속이나 감속 기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 들어가는 전기의 양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조절 가능한 그러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에 대한 비교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저희가 다목적 펜 로터로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이 제품 또한 회전 및 발전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저항이 거의 없다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기존에 있는 우리 펜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펜으로 쓰고 있죠.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펜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기존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정저항이 있다, 저희는 고정저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제가 얘보다 좀 작은 힘으로 먼저 이 로터, 이 모터를 한번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를 아주 세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얘는 먼저 서버리지만 얘는 아직까지 돌고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얘는 멈춥니다만 얘는 아직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끄떡끄떡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교본에 의해서 멈춰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속 회전이 가능하고요. 효율이 좋은 발전 겸용 로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는 왼쪽, 오른쪽 방향 전환이 마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AC, DC 또한 마음껏 변환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요건 이제 기존에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건데요. 한번 돌려보면 굉장히 뻑뻑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뻑뻑합니다. 예, 이렇게 고정 저항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 제품들은 조금만 해도 저항 없이 발전하면서 회전 가능한 장비들이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제품을 구동하기 전에 지금은 저희가 이 제품에 전원을 인가해서 구동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제품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무게감도 거의 없는 제품인데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배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고속 충전, 고속 방전이 가능한 그러한 ESS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슈퍼 캐패시티를 활용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리튬이온,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자, 리튬이온 배터리로 얘를 충전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에너지 저장 장치니까 충전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전하가 없다는 것을, 전기가 이 안에 없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려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튬이온으로 이 슈퍼캐패시티를 활용한 ESS에 제가 5초 동안만 한번 충전하고 과연 회전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5초입니다. 5초. 5분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마음속으로 5초를 한번 헤아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초를 세웠고요. 자, 이 5초 센 이 제품을 여기 이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연 회전이 가능할까요? 오!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충전했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충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좀 전에 AC/DC가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극을 맞추어서 연결했는데, 자, 제가 이 극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물리고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물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회전이 거꾸로 돌아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C/DC 다 되고요. 이 들어가는 전기의 양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2500에서 한 3000rpm까지도 만들 수가 있고요. 들어가는 전기의 양에 따라서는 이론상 10,000rpm 이상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베어링 저항 말고는 현재 이 자체적으로 인가되어지고 있는 저항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량 때문에 제가 우선 뺐고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로터를 회전시켜 보겠는데요. 자,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자, 멈췄고요. 자, 이 로터가 당연히 멈춰져 있을 때는 어떠한 외형의 외부의 저항이 더 견디기가 힘들겠죠? 자, 뭐 이렇게 쉽게 쳐도 금방 넘어갑니다. 그렇죠? 쳐도 금방 넘어갑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 제품과 이 제품으로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용량 때문에 제가 요거를 씁니다. 한번 제가 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결해서 회전을 한번 시켜보겠는데요. 단선될 걸 생각해서 이렇게 좀 깊이 물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제가 여기 쳐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찬찬히 움직일 때는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움직여요. 하지만 이걸 세게, 하려고 하면 버틸린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렇게 외력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거나 어떤 외부의 충격에 작은 바람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 바람을 잘 탑니다만 강한 바람에는 그 바람을 견디려고 하는 외력을 가집니다. 이 자이로스코프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속 회전이 가능하고요. 자, 이 기능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적용이 되면 측면 추돌 시 이렇게 밀리긴 밀려도 넘어지질 않죠. 드론에 적용이 되면 외부의 바람에 오랫동안 견디면서 채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ESS와 이 둘을 결합을 하게 되면 채공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가능해지겠죠. 이 로터도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진 전기를 이 안으로 다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셨듯이 저희 제품은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품에 비해서 저항 없이 계속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부분을 짤막하게 한번 설명해 봐 드리겠습니다. 보셨듯이 저희 제품은 회전체가 있고요. 그리고 발전체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전력도 빠르고 또 회전과 동시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저항이 거의 0에 가깝다. 두 번째, 효율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거의 없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작은 전력만으로도 다시 1회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기존에 있는 발전기와 다른 발전기,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발전기들은 4극 내지 8극 형태의 그 형이 제한적이 있습니다. 디스크 형태이기 때문에 드럼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최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개수가 4극 내지 8극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림 형태, 자전거의 바퀴 살에 나중에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바퀴 살에 자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약 120개 정도의 자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석 4개와 또는 8개로 만들어진 전기와 자석 120개 정도로 만들어지는 전기의 양은 어느 것이 많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또 저희는 기존에 있는 모터들이나 발전기들은요, 싱글 사이드, 한쪽을 가지고 교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양쪽으로 교본할 수가 있습니다. 바퀴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퀴의 왼쪽과 오른쪽의 양면으로 교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 사이드, 양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력은 또 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전기를 만들었다면 이 100 중에 이 회전체의 약 30에서 40%를 피드백 돌려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잉여가 남습니다. 60에서 약 70%가 남을 건데요. 이걸 무엇하겠다?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저장.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리턴 되어지고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가 나와집니다만 이 회전체나 발전체는 스스로가 무한히 돌아갈 수 있는 또는 무한히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들은 없습니다. 효율이 굉장히 좋은 자가용 발전기이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들이 모이고 특히 저항이 없는 이 회전 모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저전력으로 회전이 가능한 그와 동시에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소형 발전기입니다. 자전거를 얘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주행을 하세요. 일반적인 자전거. 우리가 자전거를 운동 목적으로 타기 때문에 운동하듯이 열심히 타세요. 그러면 그 운동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했다가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전기 자전거 형태로 쭉 주행하실 수도 있고요. 저장되어져 있던 전기를 통해서 저녁에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노트북을 충전하거나 또는 불을 켤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발전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라인업인데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 나중에 추후엔 이런 형태들도 나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구동하는 장면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발전력이 굉장하다라는 거, 들어가는 양보다 나오는 양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시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전거는요, 일반 자전거에 저희가 장비를 붙여 만든 컨셉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주행도 가능합니다만 들어가는 전기의 양에 대해서 나와지는 전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전거가 발전력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봐 드릴 겁니다. 먼저 자전거에서 직접적으로 전기가 생산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전원을 연결하고요. 제가 자전거 페달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몇 바퀴만 돌려도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생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게 살살 돌려도 쉽게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 안에 배터리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극을 거꾸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거꾸로 바꾸어서도 이렇게 불이 들어온지, AC/DC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배터리로 의해서 전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극을 바꿨을 때 절대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전원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이 바깥으로 축 중심에는 모터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일체 모터가 없습니다. 어떤 모터도 없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저희는 이 바깥에 이 로터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구동을 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얼마만큼 회전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전기가 생산되어지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멀티 테스터고요. 자, 이 멀티 테스터에 의해서 자,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생산되나요? 한 2V, 5V까지 제가 힘주어 구동하는 양에 따라서, 회전하는 양에 따라서 이 전압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C 65V까지 생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더 빨리 돌린다 그러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양보다 나오는 양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밑에 보면 지금 들어가는 양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31.5V가 DC 31.5V가 인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행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양은 31V인데 나오는 양은 어떻습니까? 63.87 이렇게 약 2배 가까이 입력보다 출력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 2배 가까이 입력보다 출력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버려지는 전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전기를 전등을 켜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등을 켜서 전기를 직접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저장된 걸로 추후에 자전거가 구동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녁에 스마트폰도 충전하고 노트북 같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걸 맞추어서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했고요. 연결했더니 지금 현재 45.17 조금 있으면 45.18로 올라갈 거예요. 45.17에서 45.18.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저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전기가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주행하면서 충전했던 전기로 따로 활용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도 안전해요. 이렇게 1차 관성에 의해서 이 회전이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는 다시 브레이크를 풀면 구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1차 브레이크 점점 지금 앞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브레이크를 놓으면 다시 주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 멈추기 전까지 다시 전원을 인가하면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완전히 멈춰버리고 나면 다시 전원을 인가해도 회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되어 있죠. 페달을 밟을 때야지만이 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자전거는 좀 전에 그 컨셉 자전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제품은 저희가 평상시에 일반적인 주행을 했다면 그 주행한 만큼 1대1로 갈 수 있는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을 페달링 했다 그러면 30분을 전기 자전거 형태로 가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일반적인 자전거처럼 저항이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20V 소켓이 있죠. 자, 여기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전기가 생산되어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직접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산된 전기를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저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시면 돼요. 여기 불이 들어올 거예요. 차지, 충전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세요. 제가 힘들이지 않게끔 지금 구동하고 있고요. 구동되어지면 이 전압이 요 안으로 인가가 되어져서 전압이 인가가 돼서 충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충전되어진 전기를 제가 이제 구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페달링 하면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단, 2단 이렇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멈출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기 자전거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별도의 배터리 충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구동을 하고 나서 가동한 만큼을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된 제품들이 나오면 이제 이 배터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이것도 지금 무충전 형태로 배터리가 있지만 무충전 형태로 가지만 지금 추후에 나오는 제품들은 배터리 자체도 필요 없는 그리고 무충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전거가 곧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제품을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방식은 페달 있는 부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편이든 발전기를 달아서 이 전기의 신호로 뒤에 주행 명령을 내리거나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자전거처럼 전면에 있는 신호로 뒷면에 있는 모터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면에 있는 바퀴 신호로 뒤에 있는 모터가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뒤에 있는 제품과 다른 점은 이 제품은 주행 중에 가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속도를 레버에 의해서 조절했지만 지금 이 자전거는 주행 중에 가속이 계속 되어져서 이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능이 추가되어졌습니다.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주행할 때만, 우리가 자전거를 운동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페달을 밟을 때만 밟을 때마다 뒤에 있는 모터가 작동하는 겁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페달링 할 때는, 발로 밟을 때는 뒤에 있는 발전기가 모터와 함께 작동을 합니다만 멈추면 동력이 상실되어지고 다시 페달링하면 구동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약자든 어린이든 쉽게 자전거를 구동하면서 운동하며 자전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듯이 저희는
들어가는 양보다 나오는 양이 많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행 중 충전했던 전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외부의 충전, 따로 별도로 충전하지 않아도 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친환경 전기 자전거이기도 합니다. 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로 타시다가 필요에 따라 전기 자전거로 얼마든지 전용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비상용 발전기, 또 중대형 발전기, 뭐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사이즈를 키우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희가 뭐 만들 수 있는 건 전기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이 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자, 그 전기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는 전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에 이 장치들이, 이 주행 장치들이 처음부터 속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힘으로 천천히 이 자전거,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구동을 하고 일정 속도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속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기 오토바이나 또는 전기 자동차는 모터 하나로서 그 힘과 속도를 같이 구현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배터리 소모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문제를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제품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요, 전기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발전과 토크를 가지는 모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 오토바이나 자동차는요, 처음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터가 힘을 담당하는 모터고요. 이 모터는 속도를 담당하는 모터입니다. 거침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을 담당하는 모터가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힘을 담당하는 모터에서 나온 전기에 의해서 이 발전하는 속도를 내는 모터를 구동하고요. 속도 내는 모터 또한 여기에 다 자석과 코일에 의해서 발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도를 담당하는 모터는 회전하면서 또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금 배터리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기를 받아서 발전을 해서 다시 주고 준 전압을 가지고 다시 발전을 해서 다시 배터리로 리턴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에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가지고 있는 양의 배터리보다도 훨씬 적은 양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제품은 1:22의 기어비를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유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소음이 있습니다만 양산되는 제품은 소음 없이 구동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보시면 굉장히 제 왼손은 지금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힘이 세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에 의해서 힘을 가지는 모터다. 그리고 이제 이 모터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일체화 되는 거고요. 좀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일차화된 그러한 모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거의 뭐 만능 형태의 또 바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구동하는 모습인데요.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엑셀을 하게 되면 힘을 가지는 모터가 발전해서 속도 내는 모터에게 전달되고 그를 통해 발전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자,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양분화되어져 있습니다. 힘을 내는 모터와 속도를 내는 모터가 양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힘을 내는 모터도 힘을 내면서 전기를 발전을 시키고요. 그 발전된 전기로 속도가 나는 모터를 회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힘을 내는 모터와 속도를 내는 모터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 만능 형태의 바퀴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1회 외부의 전원이 들어갔을 때 모터가 돌아가면서 힘과 속도를 양분해서 담당하고 또 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는 다시 배터리로 피드백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가지면 배터리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 고도화되어지면 배터리 양을 굉장히 작게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기술이 양산화되어진다 그러면 아마 세상에 굉장히 혁신적인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바로 전기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는 주행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네. 자, 그리고 이제 자체 발전 전기 엔진입니다. 기존에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심지어 선박, 항공기 엔진 이러한 것들을 튜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장치에 리니어 전기 엔진을 설치를 하면요, 그 힘에 의해서 이제 기존의 튜닝을 통한 기존 엔진 그리고 기존 어떤 그 내연기관을 전기 엔진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드론. 앞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회전체 그리고 그 ESS 장치 그 둘을 활용하면요, 채공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드론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드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채공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배터리의 무게와 모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는 그런 드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리듯이 굉장히 강한 항력을 가집니다. 그 항력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회전체가 있다고 하면 그 회전체의 힘으로 외력을 견딜 거고요. 또 만약 어떠한 부분들이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다시 그 오퍼레이트 하는 곳에 기지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대형 발전기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제품들을 대형화시킨다면 당연히 대형 발전이 가능하겠죠. 고효율 환풍기, 송풍기, 냉각팬인데요. 기존에 있는 우리가 환풍기를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가운데가 막혀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또 선풍기 또한 마찬가지죠. 풍막 현상에 의해서
회전은 하지만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운데가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오픈되어져 있어 제트 기류에 의해서 가운데로 바람을 해서 빠져나가죠. 안타까운 거지만 대형 화재들이 많이 생겨서 인명들이 앗아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인명을 앗아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부분들이 질식에 의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매연을 또는 이 화재의 어떤 연기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하면 아까운 생명들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전원이 차단되어져도 기동 가능한 냉각 팬 또는 환기 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소형 핸드폰 충전,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흔들면 전원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시제품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제품을 이렇게 간단하게 흔들기만 하면 전원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지요. 한 2mm 정도의 진동만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전기 생산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활용한다 그러면 양산 제품은 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얇게 만들어서 손으로 들고 휴대폰과 같이 들고 다니면서 충전할 수 있는, 좀 전에 보셨던 그러한 ESS 장치와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휴대용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발전기가 가능해지겠죠.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운다면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요,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전거의 축, 자동차의 축, 선박, 비행기, 항공기의 진동 많은 곳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 진동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소모되어지는 중력을 활용한 발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 복원기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배터리를 다 복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미 KC 인증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바로 제품화시켜서 드릴 수가 있는 상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환경 파괴의 많은 부분들이 이 배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배터리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모가 되어지죠.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특히 잘 쓰고 있는 스마트폰 한 2년 정도 되어지면 급격하게 기능이 저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메모리 기능에 의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납배터리든 리튬이온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하들이 메모리 되어져서 뭉치죠. 덩어리져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배터리 복원기는요, 특수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이 스트라이킹 스위칭이라는 특허받은 기술로 그러한 전하들을 아주 부드럽게 떼어내고 또 전하를 반대로 스위칭으로 플러스 있는 곳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있는 곳에 플러스를 살짝 해서 전하들을 스트레스 없이 빼내어져서 그 메모리 현상을 지우는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능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복원율은 약 90% 이상입니다. 다만 일정 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어떤 그러한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 또한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인식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전기 자동차 시장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 자동차들의 배터리들이 대부분 리튬이온으로 되어져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리튬이온들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요. 그러한 배터리를 전량 저희가 복원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차, 지게차, 그리고 골프차 여러한 어떤 그러한 분야의 납배터리부터 리튬이온까지 다 복원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요. 모든 배터리들을 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납배터리부터 리튬이온, 심지어 일회용 건전지까지도 다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이 장비는 일반용 12V까지 복원이 가능한 장비고요.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장비는요. 100V까지 복원이 가능한 산업용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복원을 하고 있는 이 테스트 배터리는요, 약 5년 정도 사용되어져 있는 폐 배터리입니다. 제가 이걸 복원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녹색 불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새카맣게 불이 나오지 않았던 배터리인데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새 제품의 약 90%까지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장비인데요.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스마트폰이 요즘 일체화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리튬 배터리를 복원하면서 또는 성능을 개선하면서 충전을 하는 충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 세 개의 단자는 아이폰을, 이쪽 세 개의 단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또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양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제품으로 곧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에 대한 더 많은 부분들은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고, 추후로도 나올 제품들은 또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IP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회사가 되어질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개발자의 마음과 회사의 어떤 그런 모토가 여러분과 공유되어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